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걱정 없는 지구촌 다무의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비된 창업교육 코칭반 그 중에서 제4장 취약계층 창업전략 중 저소득층은 일자리, 지금 현재 가장 일자리 힘들어서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만들까? 일자리 걱정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창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취약계층, 저소득층, 노숙인들 신용회복 중에 있는 신용회복 중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부분이죠. 신용불량자가 더 이 부분이죠. 신용회복 지원자들은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저신용자들,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도 많고 장기 구인구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업자로 분류가 되죠. 건설 쪽에서도, 그리고 여성가장, 여성자영업자들, 이 부분들이 물론 돈 잘 버시는 분들 있지만은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정상인처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고민입니다. 현재 국내 저소득층 가구 수는 2019년 기준으로 128만 가구입니다. 가구. 노인 세대 40만 가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대 36만 가구, 그리고 장애인 세대, 모자 세대, 부자 세대. 부자는 아버지하고 자식, 그리고 어머님하고 자식, 이렇게 있는 세대들,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층 가구 수가 128만 가구나 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죠. 현실을 갖다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G8 진입을 했죠. G8 이탈리아를 누르고 G8 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더 성장을 갖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지만은 저소득층은 아직까지 서민층, 소상공인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걸 체감을 못합니다. 기본소득제도 지금 정부 정치권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소득층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희망이 더 힘들죠. 코로나 전 때보다 코로나1을 해가지고 더 힘들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소득 해가지고 재난지원금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얼마 세 발의 피죠. 실제 생활에 들어가는 이자 내고 이자 부담하고 그거 하다 보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도 단기 정도에 거치고,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고정지고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고소득층은 지금 잘 되는 데는 쿠팡 같은 유니콘 기업들, 지금 세계의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카뱅, 이 저소득층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된다, 이런 부분, 북한하고 김정은이 좋아졌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생활을 갖다 하기에 정말 힘들 뿐입니다. 일자리 늘 지금 다음 달이 걱정이 되고 이달 오늘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분들이 이 저소득층입니다. 이런 분들 아직까지는 없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원래 목적은 좋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를 갖다가 저노동 임금을 인상을 시켜준다 라고 해가지고 최저임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악순환으로 차라리 없애버리죠. 편의점 알바 자리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로 대체를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피해받는 부분은 저소득층만 더 힘들어졌죠. 또 거리두기, 코로나 마찬가지로 임금도 근무시간 줄여버리고 정규직을 갖다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시간제로 돌려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니까 저소득층은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우울감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쪽에 저소득층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동반 자살을 갖다 하고 가족들이 같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돈이라는 게 뭔데 이 사람 한평생을 갖다가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거기 한 세상인데 그 한 세상을 갖다가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갖다 잃는 거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소득층 준비된 창업을 반드시 우리나라 물론 저소득층은 지금 이 방송도 들을 시간조차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코칭반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한테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양치를 재능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서울역의 노숙자들 이전에 박봉성 만화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만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울역 앞에 그분들 그만둔 회사 하다가 부도 맞아가지고 사장님들 서울역에 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서울역에 가지고 노숙자로 생각하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다 한때는 재능들 있으신 분들입니다. 단지 그분들은 그 마음속에 올라오지가 않은 거죠. 일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결국에는 모습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 절대 도와줘요. 그쪽에서 기부금 내주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진 재능을 갖다 그대로 살려가지고 일자리를 갖다 만들게 해주면 되는 거죠. 방금 이게 바로 준비된 창업교육의 목적입니다. 학생들도 학교도 생리대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어차피 같이 사는 거 조금 사람답게 함께 사시죠. 저소득층 준비된 창업교육의 목표는 저소득층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힘겹게 살고 있죠. 그 가족들 분명하게 재능들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갖고 있는 재능들을 살려서 지식재산권으로 만들어내고 그거 가지고 양질의 기술창업 벤처를 갖다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해가지고 창업을 혼자서 절대 못하거든요. 혼자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양질의 기술 벤처를 갖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벤처를. 저소득층 가족들이 가진 재능을 이용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서 기술 벤처 창업을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족들이 일자리 걱정에서 해소되어서 목숨을 잃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게 본 교육의 목표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의료급여 수급자, 특허수수료 감면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100%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 이렇게 장애인들,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특허에 대해서는 1년에 10개까지는 출원하고 심사 청구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일반 변리사를 갖다가 하시면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들죠. 등록 때까지 한다면 300에서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창업할 때 적어도 내 기술을 창업할 때는 내 기술은 이게 내 기술이고 이거 뺏어가면은 혼납니다 라고 하는 걸 겁주는 용도로 특허를 갖다 출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직접 출원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그 부분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제가 방법을 갖다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실전 창업 과정에서 다 사업계획서부터 그까지 다 아까 기술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힘을 내시고 이런 분들 제가 직접 이 목소리를 갖다 저소득층이 직접 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갖다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관에 계신 분들 그분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정말 아까워서 재능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제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다 만들도록 도와줄 테니까 함께 노력을 하시죠. 저소득층 준비된 창업 의외로 강약점을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강점, 뭔가 실패했죠. 뼈저리게. 정호성 시인의 바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닥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바닥을 6번 가까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뭐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가면 또 올라갈 건데 뭐 가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다 극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바닥을 갔다 왔다 안 갔다 적어도 인생을 갖다가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걸 갖다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많은 실패를 갖다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이 뭐냐면 생활비 적게 들죠. 생활비 적게 들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만원을 딱 들어, 저소득층한테 만원을 딱 들으면은 그 만원을 가지고 며칠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제 말 틀렸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분들은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하루를 갖다 견딜 수도 있고, 우유라든지, 어떻게 이 만원이라는 돈의 기중함을 갖다 알기 때문에 생활비 자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돈 없이도 일자리를 갖다 하는데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창업을 갖다 하는 데까지는 기술 창업해가지고 성공할 때까지는 상당 부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교육받고 한 달 만에 대박 터뜨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창업을 한다 그러면 많이 고생을 갖다 해야 되는 기가 하는데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강점입니다. 두 번째, 약점 부분은 어디 돈 빌릴 데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돈 빌려면, 아시죠? 돈을 빌려 친구들한테 없습니다. 친척들한테, 부모님한테, 저소득층한테 선뜻 돈을 갖다 은행 가면 되나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약점은 도전의지가 많이 지금 마음속에 도전의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기회유행. 정부에서 지금 취약계층 복지제도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뭐 사회적 가치를 갖다 강조를 하고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문화가 사회적인 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충분하게 이전까지는 계층에서 용납다. 지금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계층에서 용납할 기회는 절대 없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회를 갖다가 패자부활전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즉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는 조금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은 가장 외부 쪽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의식과 자존감 이런 부분들로 대해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럼 저소득층은 어떻게 준비된 창업을 갖다 하는가?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표를 갖다가 준비된 창업 입문반이나 그 교육과정을 갖다면 대표가 저소득층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으로는 창업을 갖다 하더라도 경영진으로는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경영진으로는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분이 경영을 갖다 맡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입문반 교육과정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릴 때는 필요한 자금을 소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끼리도 저는 죽도 제도전 죽도 재기자 힐링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사업에 망한 사람분들 400명, 500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500명, 사장님들만 5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사장님들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분들하고 많이, 그분들은 같이 다 사업을 갖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줍니다. 어떨 때는 목숨을 끊을다가 오셨던 분들도 있고, 끊기 직전에 오셨던 분도 있고, 거의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다 할 정도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때로는 협력을 갖다가 적어도 마음은 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회사를 갖다 경영했던 기술자들도 많고 많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그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창업을 갖다가 공동 창업을 하고 또 때로는 그쪽에서 제기자 캠프 펀드도 있습니다. 제기자 펀드들도 있습니다. 금융권 출신들도 있고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템 괜찮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하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 외부의 중진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기자를 갖다 밀어주는 관산학 쪽에 네트워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준비된 창업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저소득층을 갖다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돼요? 확대를 갖다 할 수 있는 전략. 이런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준비된 저소득층 준비된 창업교실 적어도 같이 이해를 갖다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창업교육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대해서 자활센터 고용센터도 있을 거고 또 중진공이나 또 다른 제도전 관련된 기관들 제기자 기관들 저소득층 관리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교육을 갖다가 입문반, 창업반, 실전 창업반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료생을 갖다가 발주를 하면은 이 부분들이 그분들의 목적 자체가 기술 벤처를 갖다 만드는 거죠. 저소득층끼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그 벤처 기업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재기를 갖다가 기술 창업을 도와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협동조합에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소비자, 사업자, 직원, 투자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여러 이게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준비된 창업교실과 연결을 갖다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은 이 부분들의 이 협동조합의 기능은 벤처기업을 기획, 인사, 총무, 재무 같은 그 기업이 기업이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갖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자인도 필요하고 창업기업들은 이 부분의 기능들을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한 명 내지는 두 명으로 자본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다 갖춘다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두는 겁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들도 필요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자 사업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이나 자본에 대한 도움을 갖다 받기도 하고 수료생들도 중에서도 동반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같이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이런 창업교실과 이걸 전부 다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똑같이 저소득층의 양질 일자를 갖다가 만들어 보자라는 같은 동문들입니다. 동문들끼리 이제 그 다모의 동문들끼리 네트워크를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로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교육장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도와주고 기술 벤처에 대해서 사업화 부분들도 도와주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된다면 협동조합에서 이 기업들만 도와주는 게 바깥에 실제 소비자들을 갖다가 외부 쪽의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창업교실과 이제 벤처 창업기업들 협동조합 이렇게 모두 다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창업을 통해서 아니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취업을 갖다가 스스로 이 자체적으로 함께 모이면 이렇게 일자리를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모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도와드려요. 저 또한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제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이해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닥도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일자리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저소득층 준비된 창업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